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4월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분들의 동조 단식 또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31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그리고 미류 책임집행위원 두 분 중에 한 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미류 집행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음악회 내지는 뭐 집회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녁 7시에 문화제가 진행되거든요. 네네. 네. 멀리서 기타 소리 들리네요. 어떻게 지금 31일째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몸은 괜찮으십니까? 저도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 몸이 제 몸만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네. 자, 저도 사무실이 사실 국회 앞쪽이라서 그 앞을 지나면서 동조 단식하는 분들도 뵙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저는 아예 사무실을 안 갔어요. 네. 통제된다고 해서. 근데 국회에서 열리면서 지금 농성장도 국회 정문 앞 부근에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어제 취임식. 네. 네. 우선은 자진 철거 통보를 받고 조금 이제 수선한 게 있었는데 다행히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지켜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강제로 철거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다행스러웠고요. 어쨌든 근데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취임식을 바로 앞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를 보게 됐잖아요.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4만 명 가까이 넘는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사실 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 시간에 과연 4만 개의 목소리도 있었나 그 안에 혹은 우리 사회는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와 권리 주장들을 들을 수 있는 사회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오히려 혐오와 차별이 더 심해질 거라는 예상을 모두가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저는 혹시 물론 대통령 취임식이니까 그런 일까지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농성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취임식 날까지 일해야 되냐라는 식의 좀 심리적 압박이나 언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사실은 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너무 잘 통제가 돼서요. 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직접 들으셨을 텐데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네. 자유가 35번 언급되는 가운데 평등이란 단어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취임사? 저는 인권운동가로서 자유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자유라는 말보다 저에게 더 들렸던 거는요. 자유시민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자유시민. 인권에서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 혹은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시민의 권리로서 자유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로서 자유시민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말들에서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민들이 함께 맞서서 싸워야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민이 도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으로 자격을 구분하는 방식의 접근이 저는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느꼈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개념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고 실제로 내용상 아주 왜곡될 수 있는 이런 언급을 한 것은 그의 어떤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이라는 언급에 평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차별을 없애는 게 자유거든요. 장애인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을 없애는 게 이동의 자유죠.
채용 성차별을 없애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네. 자유의 보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조건들을 제거해 나가고 네.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가고 그것이 사회적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일 텐데요. 네. 그런 이야기가 빠진 자유라는 게 오히려 되게 공허하고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 내가 말하는 자유가 자유라고 선언하는 그게 기업의 자유고 부자의 자유랄 게 너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남성이 검열당하지 않을 자유. 네, 이것이 여성 인권의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죠. 네. 그래서 좀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네. 가까이서 들으면서.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유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을 구분하고 자유시민과 그 국제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를 구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권위주의 국가를 억압하고 봉쇄하는 것을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외교 안보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실은 미래활동가 직전에 네.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돌아와도 네.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예. 네,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셈인데 네. 이거 자체가 자유의 개념과 너무 배치되지 않나요? 네. 자, 평등 없는 자유를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미리오 활동가님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이 5월 11일 단식 농성 처음 시작하는 게 4월 11일이었습니다. 왜 이때 단식 농성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저희는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혐오와 차별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대통령에 취임하는 분이 이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이렇게 뭔가 낭비하고 있다라든지 특히 중국인들 본인이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반지성주의이기도 할 텐데요. 네. 네. 그런 사회에서 시민들이 그러면 차별에 맞서서 내가 차별당했다고 어디서 이야기하지? 네. 그리고 그 차별을 받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 네. 라고 할 때 지금 대한민국엔 그게 없다는 거죠. 네. 네,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왔는데요. 네. 네, 4월 국회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다 허비를 해버렸네요. 네. 맞죠? 자, 그렇다면 사실은 사실은 이 말도 전제 조건이 잘못되는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이게 합의의 영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권의 영역을 합의의 대상으로 바꿔놓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에서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지어는 인권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67.2%가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네, 그렇죠. 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열망도 이 정도 됩니까? 그럼요. 이를테면은 저희 이제 같이 활동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요. 네. 평소에 이제 자주 연락하지 않던 친구들도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네. 빨리 제정되길 바란다. 네, 이런 네. 차별금지법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그렇게 보낼 정도로 사실은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 차별금지법이 있는 게 상식이고 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네. 샤이해지는 일인 거죠. 샤이해지는 그런데 일이다. 정치인들은 거꾸로인 거죠. 자, 차별금지법을 못하는 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하리수 씨, 최초의 우리나라 공개된 그다음에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했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본인 원하는 성별로 찾아갔던 예. 이분하고 임태훈 군인권센터장 만났는데 기사를 보니까 꽤 긍정적인 답들이 나왔나 봐요. 어떻게 결과를 좀 직접 좀 전해 주시죠.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 결과.
뭐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이 제정해야 되는 책임지고 만들어야 될 법이라는 거를 안다는 네. 입장을 이제 이야기하신 건데 네. 저희가 어쨌든 단식을 할 때는 그걸 언제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네네. 부분에서는 아직도 충분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봉인해 왔거든요. 봉인. 언급 자체를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라는 말은 나중에 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얘기 꺼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였고 민주당 스스로도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피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그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요. 네. 변화는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아직 좀 남았죠. 네. 네. 임 소장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비공개 면담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갔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도부에서는 의견 조율이 됐다라고 했다. 네. 법안 제정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당도 장담 못하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해봤으면 좋겠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어쨌든 면담 요청에 응했는데 국민의힘은 면담 요청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네요. 네. 어쨌든 좀 빨리 좀. 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민주당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부터 늘 해왔던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어쨌든 하반기 원구성이 바뀌어서 네. 소관 상임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되는 상황을 좀 우려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는. 네. 그러면 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더 어려워질 텐데 사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법을 처리하는 시도를 이제 하는 것이 저는 뭐 앞서 이미 보여주었던 검수완박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정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시민적 합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은 강행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용기를 더불어민주당이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없이 말씀해 오셨겠지만 차별금지법 이건 진짜 오해다. 그리고 왜 꼭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다. 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차별금지법 오해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가? 우리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혼자가 되기 너무 쉽고요. 결국은 권리를 빼앗기고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당신 혼자 두지 않고 함께 용기를 내주겠다.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 심해지는 불평등을 걱정하고 있는데 차별이 민생이거든요. 여성에게, 장애인에게, 이주민에게 차별이 민생입니다. 차별이 우리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시키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잖아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미리 활동가님 건강 꼭 챙기실 수 있는 조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 미류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힘 모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